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겸 시각예술가 성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제가 2026년 부산문화재단 그 올해의 작가 포커스 온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제 작업과 제 작업 세계를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좀 평론 글을 좀 받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미술협회의 학술평론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지만 학술평론 분야에서도 성백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고 이 좋은 작가분을 저희 또 예술세계에 부산이 배출한 이런 작가분을 남기고자 저도 기꺼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다른 작가님들처럼 네. 쉬지 않고 작업에만 전념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작업도 하고 중간에 외도는 아니지만 문화기획 쪽으로 또 이렇게 문화사업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작업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작업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홈페이지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 홈페이지고 네. 제가 이제 조각 작업을 베이스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제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화를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후에 퍼포먼스를 하면서 목을 쓴다든지 아니면 탁본 작업들을 네네.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만 보면 되게 이제 널뛰기 하듯이 뭐 조각도 했다가 퍼포먼스도 했다가 설치 작업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설명적으로 뭐 조각했다, 회화했다, 퍼포먼스 했다, 설치 작업했다 이렇게 하면 작업들이 좀 널뛰기 하듯이 좀 산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작업을 관통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 퍼포먼스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의 회화 작품이 되기도 하고 네. 제가 퍼포먼스 할 때 사운드 퍼포먼스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설치 작업을 하고 무용수랑 같이 크로스오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예술을 하겠다라는 저의 이제 뭐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게 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화를 했고 조각을 이제 대학에서 했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작업을 회화나 조각에 이렇게 가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더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20대 때 가졌던 저만의 어떤 울분이라든지 그 상처, 그리고 늘 좀 좁깃좁깃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그림으로만, 뭐, 하나의 뭐 단편적인 조각 작품으로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저 스스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좀 과감하게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고, 특히나, 전시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막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씩 정말 이렇게, 잠 안 자고, 밤 새면서 이렇게,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잘 만들었네, 좋네 하고 그냥 그 앞에서 찰나의 시간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고의 시간, 내가 들였던 그 수고의 시간들이 너무 짧게 감상의 시간으로 끝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감상자를 내 작품만으로 좀 더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내한테 좀 집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설치 작업, 조각 작품하고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그 퍼포먼스 한 10분, 15분 동안에 그 관객들이 저희 작업에 집중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적극적으로 저한테 작업의 내용이라든지 뭐 혹은 작품 너무 좋았다든지 이런 이제 반응이 오니까 그런 것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 고민이 이 퍼포먼스가 하나의 휘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하고 나면 좀 더 어떤 회화나 어떤 설치 작업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떨까. 어차피 제가 이제 시각 예술이잖아요. 그 장르를 떠나서 크게 보면 시각 예술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결과물에 조금 집착을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작업들이 나오게 됐는데 맨 처음 이제 작업했던 게 요 작업이요. 네네. 제가 그 작업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작업인데 이 작업은 99년도 되어 있습니다. 가족사 1999년 1월 29일. 네. 이게 이제 제 어머니 돌아가신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침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있던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이제 하셨던 좋은 말들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작가 노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엄청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막. 그때 신경을 막. 근데 그거를 딱 이제 요약을 해보니 요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갈 것이다. 내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 제 작업을 가장 함축적으로 구구절절하게 그때 썼던 그 산만한 글들보다 이 한 문장이 제 작업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 보시면 이제 바닥에 모래를 그때 한 2톤 이상 깔았던 것 같아요. 2톤, 3톤 정도 깔고. 전시장 전체? 네, 전체 깔고, 그리고 작품 설치하고, 발자국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어머니를 추모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문객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일렬로? 네네네. 저기 가운데 조각상을 향해서? 네네. 그때 또 이제 조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머니 형상이 이래 있고 그러다 조문객들 이제 여러 수십 명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세우는 것 때문에 안에 있는 어머니 조각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와서 추모해 주셨던 조문객들 상징하면서도 조금 주제가 되는 어머니가 시선 관람객 입장에서 연출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제 안 해치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 나왔고 이제 자세히 보면 손이 한 손은 손가락이 이제 바닥을 닿을 듯 말 듯 되게 있고 또 한 손은 배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사상, 동양 윤회사상 같은 것들 저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제가 이제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저녁에 작업 이렇게 간간히 하는데 이때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수술하시고 한 3년을 이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메말라가는 모습, 네, 그거를 매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작업하면서도 그 되게 슬프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고. 이 작품이 1999년도인데 네네. 저 기억에는 2006, 7년도에 보면 미국의 네. 뭐 위대한 감독인데 테리스 멜릭이라는 감독인데 네.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뭐 어마어마한 상들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라는. 그러니까 성백 작가보다는 한참 뒤에 나왔지만 그 맥락이 거기는 또 아버지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노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탁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20대 중반에 했던 작업이긴 한데 이때만큼 제가 또 막 날카롭게 작업한 적은 없지 않았나요? 뭐 물론 그 뒤로도 좀 몇몇 저를 그 당시에 저를 대표할 만한 작업들이 있긴 한데 이때 작업이 지금까지도 제 작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 보면 실제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한다든지 네네네. 퍼포먼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생명. 네, 생명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만약에 제 작품을 누가 소장한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소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장자가 제 작품에 물을 주고 가꿀 때 제 네. 작품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소장자와 이제 교감 저랑 이제 작품이 매개가 되어서 이제 그 저와 이제 교감한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1년 있다가 이제 첫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개인전이 요 작업이거든요. 네. 이 작업 이제 좀 나비가 있고 또 이 작품은 많이 회자가 되었던 네네. 예, 유명세 탔던 작품 같은데요. 네. 이때 이제 그 나비를 기억하며 네. 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를 했었어 당시에. 아, 당시 그때, 2000년도. 2000년도. 그래서 되게 이제 예. 나름 방송도 많이 타고 회자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네. 2000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제가 뉴 밀레니엄 뭐 청년 작가 뭐 이런 청년 작가 기수 뭐 이렇게 이제 칭해지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일본에서도 잠시 이제 퍼포먼스로 초대받기도 하고. 저도 그때 성백 작가 기억납니다. 네, 그렇게 저한테도 각인돼 있었는데 뭐 중국 그 이후로 이제 그 2008년도 때 베이징 올림픽 할 쯤에 이제 네. 중국에서도 제가 초청받아서 퍼포먼스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 포트폴리오를 내면 다 이 작업이 이제 그 회자가 되더라고 하면 네. 이 작업이 너무 좋다고 이 작업 다시 이제 좀 비슷하게 작게라도 축소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 이제 그 쉽게 설명하자면 한번 해보시죠. 화면에 네네네. 이제 그 먹물을 이제 입으로 마시고 토해냅니다. 네. 내면 이제 처음에는 흰 화면에 먹만 이렇게 뿌려지는데 네, 흰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제가 미리 그려놓은 이제 물감 때문에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물감을 좀 먹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담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과 기법 보면 악교나 그렇죠. 악교나 우유라든지. 그 저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유를 네네. 이제 조금 네네.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유분을 네네네. 진하게 해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흰벽에 나비가 숨겨져 있었다 그지? 네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개인전하고 조형적으로 굉장히
지금 멋있습니다. 네, 퍼포먼스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밖에서 네. 하늘 사진을 찍었던 요 이제 뭐 나중에 이 동영상 일종의 장막이다,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요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면 스튜디오 밖에서는 그 중계팀이 촬영한 영상으로 밖에서는 이제 스크린으로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밖에서는 관객이. 예, 밖에서는 이제 관객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안에서 하는 행위를 이제 감상하고 소리는 어디? 소리도 같이. 네. 네네. 그런데 퍼포먼스가 이제 끝날 쯤 되면 제가 그 스크린을 찍고 나옵니다. 찍고 나오고. 그러면 찍고 나오면 관객 입장에서는 2차원적인 화면이 3차원이 돼요. 그렇네. 그리고 안에서 어떤 먹을 뿌리고 긋고 뭐 안에서 이제 하는 행위로서만 감상하게 되는데 퍼포먼스 끝나고 제가 그 스크린 찍고 나오고 반대로 관객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저와 위치가 바뀌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밖에서 단순하게 그냥 먹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행위만 보다가 안에서 천천히 이제 이런 나비 형상이 나오는 걸 이제 관객들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먹 작업을 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드러나는 나비. 네네. 네네네.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 두 번 놀라는 거죠. 네. 한 번은 이제 2차원적인 화면에서 3차원이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단순하게 먹의 어떤 이제 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비라는 이미지가 네. 구체적인 이미지가 나오면서 작가가 이렇게 먹을 먹고 토해내는 여기 과정. 큰 나비가 있고 옆에 또 뭔가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네, 이것도 작은 나비들이. 아, 작은 나비들이. 그래서 그럼 벽 전체를. 네, 벽 전체를 네네. 쭉 둘러서 이 찍고 나오는 화면에는 이제 알을 제가 둥근 아, 타원의 알을 아브라삭스. 네, 아브라삭스 알을 네, 깨 알을 깨 나온다. 그래서 깨고 저는 나가고 네네. 그리고 그 저는 더 큰 세상을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그리고 그 내가 나가고 싶어 했던 그 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안은 또 관객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또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그럼 조형들 작업들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내 안에 그 아직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이라든지 막 그때 아버지하고도 좀 관계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내 안의 것들을 다 이제 이제 토해내고 좀 그러니까 나비를 그러면 그 나비가 결국 저한테는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네. 죽음. 그래서 나비라는 것이 그 식물한테 있어가지고는 올해 꽃을 피게끔 하고 또 그 꽃을 그렇죠. 이제 내년에도 다시 피게끔 생명을 네, 전달하는 전달.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작업 이후로 제가 이제 메신저라는 이제 주제로 네네. 타이틀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메신저, 뭐 조각 설치 작업해도 메신저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여기를 저기로 옮기고 네네. 저기를 여기로 옮기는 네.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뭐 전시장에서 관객들하고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제 작품이 대신 전달해 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 사실은 제 작품이 메신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중일 때는 제가 이제 그 메신저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혹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자연에서 던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제가 이제 매개자가 돼서 메신저가 돼서 이제 제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던진다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작가이고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 생각하고 메신저 이렇게. 이 나비도 본인이 직접 그리신 네네네.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유하고 악교를 섞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이제 그 손뭉치로 만들어서 두드려. 네. 아.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탁본 작업도 여기서 아하.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회화성도 굉장하거든요. 네.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네, 보면 연결된 이 선들이 네. 다 그럼 이 나비들이 날갯짓들이 쭉. 그럼 지금 먹물을 뿜고 네. 또 그러면 먹을 가지고 벽을 그었는데 뭐로 그었죠? 그때 이제 영상을 좀 이따 보면 네네.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실까요? 네네. 그래서 여기 뭐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 예. 이때 제가 제 작업실에서 네. 이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할 만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그 갤러리를 빌려서 하기에도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고 네 그렇습니다. 오, 첼리스트가 네네네. 네네네. 작은 지금 흰 네네. 소복을 입고 한복. 네, 소복? 근데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었죠. 아, 근데 거의 소복이네요. 저 네네. 느낌에는. 그래서 네. 이제 흰 옷이 이제 이렇게 오. 마시고 이 화면을 밖에서는 관객들이 스크린을 통해 보고 네네네. 첼로 연주자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연주가 아닌 사운드에 가까운 이제 연주를 제가 요구를 했죠. 지금 첼로도 굉장히 마이너입니다. 깊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첼로 연주자하고도 이제 내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저 안에 이런 막 그 슬픔이나 분노, 그 이제 고통, 아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제 네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선생님 앞에서 나이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제 50에 이제 막 들어간 입장에서 보면 이때 25, 6살 참 네. 어린 나이에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게 저 스스로도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놀랍고. 아까 결과 이미지 있지만 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돌이켜 보니 진짜 20대 그죠? 굉장히 내용과 이 메타포가 그리고 미학적인 깊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제가 일찍 이런 네. 대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작업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네. 그 슬픔이 제 안에 응어리가 져 있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작업을 한번 리바이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나비라는 매개를 통해 다시 내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두 분이서 또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또 아프지 말고 네. 좋은 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제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비라는 개념이 뭐 독수리처럼 직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어떤 방향을 갈지를 짐작을 할 수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 점수에는 또 동아시아 쪽에서는 초혼의 어떤 상징을 네.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유유자적하기도 아닌 그런데 차은과 피안 여기 경계에서 논이는 느낌이 나게 들이거든요. 그런 걸 또 먹물과 흰 벽과 그리고 흰 소복을 입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메멘토 모리라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것도
나비를 기억하며 제목이 예. 아 지금 저렇게 예. 저 옷을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네네. 그 옷으로 붓대용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가 직선을 알거나 어떤 우리가 그렇죠. 가늠할 수 없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유하듯이 네 부유하듯이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나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면서 제가 그 붓자국을 내고 그 붓자국 안에 하나하나 작은 나비들이 날개짓 하고 있어요. 아 안에 이미 네네네. 그래서 큰 나비와 이제 제가 스크린을 찍고 나가는 그곳이 이제 네. 약간 타원형으로 알처럼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제가 아까 그 정지 영상을 봤는데 네. 지금 이걸 보니 아 역시 이제 그 한국화를 하셨던 네. 그래서 우리가 붓에 그 획을 그었을 때 비백이 있죠 비백 지금 비백들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또 조형적으로 그 정지 화면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조형식이 지금 작가분은 탁월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어쨌든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작업을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후배들이 동료들이 도와주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낮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소에서 용접工으로 일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 다 참 불행하게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 투병 중에 이제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님은 그 뒤로 완쾌하셔가지고 30년 더 사시다가 이제 작년에. 예, 기력을 다 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제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대로 힘드신 투병 생활 하시고 또 투병 하시다가 어머니는 또 먼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 안에 그런 슬픔들, 분노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 날카로웠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돼서 이제 얼굴 살도 붓고 이래서 그때보다는 좀 푸근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때는 정말 세상의 슬픔을 제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술사를 정리를 제가 해보면 크게 4가지 방향이더라고요, 작가분들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페인이거든요. 고통, 상처, 아픔, 네네. 통증.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페인이 저는 가장 크더라고요. 모든 예술가들은.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더 이야기해봐라면, 서블라임, 숭고라는 개념을 또 작가분들이 연출하고 표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디퍼런스라는 개념이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즘 시대에 디퍼런스 시대가 더 강조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벌추얼 하면 이제 가상이라는 저는 이 4가지가 크게 예술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백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니까 이 페인 거기다가 배경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하지만 그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작가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쩌면 또 잠시 뭐 중년이고 뭐 삶을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좀 건너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어머니의 죽음 말고 또 아버지의 죽음 말고도 세상에 대한 또 고통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신저라는 작업도 쭉 이제 해오고 또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세상의 고통, 세상의 슬픔, 세상의 분노에서 내가 제가 약간
참지 말자. 예, 좀 점프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보다는 베를린을 왜 갔는지가 제가 느낀 거예요. 예.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통증을 본인은 감지를 한 거예요. 네. 한 거고 또 거기 보면 동서잖아요. 네네. 우리는 남북이거든요. 네. 저는 이 크로스가 굉장히 인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동서의 이데올로기가 통일됐잖아요. 남아있는 게 우리가 남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백이라는 작가가 남북의 통증을 우리가 지닌 채로 살고 있는데 네. 대륙을 가로질러 횡단을 해가지고 아까 테니스 공을 던지듯이 네. 그래서 뭐 네. 안에는 테니스 공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그 저는 이제 이제 붉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때는 이제 네네. 먹을 묻히거나 아니면 나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악교와 그 우유를 섞은 그걸 이제 두드려가면서 나비를 안 보이는 나비를 이제 드러내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붉은 물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먹을 묻혀가지고 두드림을 통해서 그 바닥에 그 위를 지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들, 제가 두드리는 그 소리는 그 역사에 사라졌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흔적들을 부르는 그런 주술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의적인, 네. 제의적인 그런 그래서 저도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서양 작가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양 작가들, 특히 한국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서적인 거 그리고 형식적인 것들이 서양 작가들하고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가 그렇다고 또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작가들까지 또 제가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한국 작가들 보면 좀 주술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의적인. 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제 그런 게 저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하는 탁분 작업도 이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비라고 대표되는 이미지이긴 한데 제 작품 안에서 식물들이 꾸준히 이제 함께 등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장면 보면 이제 마지막 이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사실은 그때 한 지금 예, 관객들이 한 100여 명이 네, 밖에서 누드로 네, 나왔네요. 네. 100여 명 이상이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그럼 밖은 야외네요. 예, 네. 작업실 네, 네. 마당에서 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화면 2차원적인 화면으로 보던 네. 상황이 3차원으로 바뀌는. 네. 그래서 굉장히 미학적입니다. 네, 예. 밖에서는 이제 지금 보는 거의 이 화면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먹을 토해내고 던지고 하는 그 장면만 보다가 실체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관객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비가 드러나는 나비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작가가 왜 저렇게 먹을 마시고 토해내고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획을 끊는지에 대해서 그때서야 그 상황을 이제 전체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이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6mm 테이프로 지금 이 화질 너무 이제 화질이 저하돼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늘 이제 이 작업하고 난 이후로도 이 같은 작업을 내가 내 인생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는 내가 너무 젊고 어리기 때문에 물론 이 작업 이후로 제가 조금 나름의 그 인지도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연륜이 있을 때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더 또 기록적인 면에서도 좀 더 고화질의 영상으로 아니 어차피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도 저는 이 작업이 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굉장히 러프한데 네. 뭐 카메라도 여러 대 더 동원해서라도 얼굴 표정이라든지 네. 뽑는 그 그렇죠. 연출되는 이런 느낌들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제가 기다리지는데요, 이런 네. 거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포커스 온이 되고 네. 사실은 한 제가 늘 마음속으로 50대가 되면 좀 작가로서 작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첫 개인전을 다시 이번 계기에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이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충분한 이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안 될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 나오면 그 잔디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조각 심포지엄 이런 걸 할 때 오픈을 네네. 그 큐브로 만들어 놓고 네네. 거기서 이렇게 연출해서 밖으로 나와 보시죠. 예, 그러면서 그 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시작을 한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저기 사실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박스만 만들어야 될 게 아니고 안에 그 나비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나비 한 마리 한 마리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사방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한 100여 마리 이상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한 땀 한 땀 다 두드려서 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네네. 눈에 보이면 보이죠. 오히려 쉬운데 네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제 그 그려내고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도 좀 있어요. 이게 내가 행위를 마쳤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나비들이 선명히 나타날까 이런 두려움, 그렇죠. 기다림. 지금 결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이미지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대 중반에 이 작업이 내 인생의 가장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설명하더라도 네 인생에 어떤 작업이 최고야라고 하면 첫 개인전 때 이 네. 작업을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나는 이 작업 제일 좋고 이때 작업만큼 할 때가 가장 제 삶에서 처절했던 때가 네. 아닐까 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그때 그 뜨겁고 처절함으로 다시 작업할 수 있을까 이런 아유, 또 다른 이제 성백 작가 모습이 되죠. 또 그래서 어차피 네. 안에서 깨어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또 다르게 다른 모습에도 제가 오픈 아츠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느낌에 성백이라는 그러니까 한국화를 하다가 조각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근데 남은 것은 또 회화가 남거든요. 네네. 이 과정을 쭉 보면 뭐 저희들 미학적으로 말하면 비커밍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변화 생성 이런 과정들이 계속 결국은 오픈이 되면서 그것도 관객이나 관람객이 보고 감상객이 보면서 또 다른 형태의 나비가 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물론 이 작업도 다시 재현해도 좋으시고 지금들 작업들 저는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베를린에 저는 이유가 이제 알겠어요. 오늘 왜 베를린을 갔는가 이 성백 작가가 그래서 이때 저 나름대로 나름은 그 나이에 비해서 되게 네. 엄청 승승장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주간 동화라는 네네네. 그 주간지에도 인터뷰로 이렇게 제가 소개되기도 하고 네. 또 이 작업이 지금 이제
지금은 폐간됐지만 가나아트 가나아트 예, 개간됐을 이제 때. 네. 개간지로는 가나아트지에도 그땐 결혼 그 개간은 이제 가나아트 개간이네. 개간으로 나온 거기에 이제 홍보 스폰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전면 광고 책을 펼치면 한 면이 아니고 양면. 양면이 예. 가나아트에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가나아트가. 그때 참 무모할 정도로 제가 조금 대차특에서 그때 아까 1999년도 그 작업할 때도 네. 제가 그때는 부산 가톨릭 센터를 찾아가서 네, 네. 이 전시를 하고 싶고 바닥에 흙을 깔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설 조그맣게 열렸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트럭에 네. 흙을 싣고 왔을 때 옮기기도 편한 그런 갤러리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톨릭 센터를 딱 보니까 딱이더라고. 근데 그때도 정말 무모하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전시를 받아냈고 그리고 이 전시도 그때 가나아트에 그 평창도까지 갔었어요. 가가지고 네. 저를 어필하고 그때 아마 그걸 허락해준 그때 편집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중간 간부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쫙 하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후원 광고도 해주시고 근데 참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무모하고 대차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의 변화 흐름 이걸 기존의 시대들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거든. 네. 이 작품 자꾸 눈에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네. 메인에도 4개의 네, 챕터에 네, 딱 네.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요게 아마 네, 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네, 네. 했던 작업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목이 메신저 스톤이네요. 네. 네. 저는 이게 이 작품이 계속 남아요. 네. 이 작업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병석에 계실 때 네.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심박기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 중환자실 환자들 이렇게 가슴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네네네. 더 이상 뛰지 않는 어머니의 심장을 이게 이렇게 상징 스톤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렇군요. 굳어버린 어머니 심장. 네네. 그래서 이때 그 병실에 가면 그 잔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심박기에 뛰는 네. 내일은 또 어떻게 더 약해져 있을까, 좀 더 건강하게 뛰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작업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저게 한 엄지손가락 굵기의 통쇠거든요. 네. 아하. 통쇠를 이제 제가 열을 가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는 돌도 아무 돌이라는 게 아니고 돌 제가 원하고 또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조형적으로 어울리는 돌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로만 따로 보면 되게 이쁜데 네네. 이렇게 해도 안 이쁜. 그래서 그런 돌을 이제 제가 그때 제 작업실이 당시에 이제 꽃마을, 지금도 작업실 꽃마을에 쓰고 있는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산을 이제 가방을 하나 메고 이렇게 산을 돌을 찾아가지고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 둘 이렇게 찾아와서 작업하고.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뭐 사실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나온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작업의 근간을 이제 이루는 것은 어머니의 이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던 저만의 시선,
그리고 저의 슬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봐도 그때의 감정이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때 그 기분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조형적으로 이게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를 이제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작가님 어떻게 보면 이게 심박이 멈춘 상태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멈췄다는 것은 뭐 오친의 조금이신데 여기서 저기로 간 네. 예, 이 무한의 네. 이 평면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저는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걸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차원과 피안의 그 경계 너머로 가신 그분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작가님한테 이런 조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시리즈로 네. 또 한때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이제 철로 했지만 이후로 이제 스텐으로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재료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냥 단순한 일자 형태에서 이제 세우기도 하고 사선으로 저 하기도 화장실인가 또 아, 세우신 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메신저 스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네, 이렇게 네, 네, 네. 의자를 만들어서 아, 네. 이제 뭐 잔디도 심고 네. 그런 작업. 예, 지금 뭐 조각이신데도 굉장히 조형성이 회화적이에요. 아, 네. 네, 조각에. 이건 몇 년도쯤 작업인가요? 이것도 뭐 그쯤에 했던 작업이었던. 야, 앞서가셨네. 예. 그래서 요즘 이런 작업이 너무 좋다. 예, 예, 예.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네. 이제 이 랜덤으로 철을 이렇게 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만들어내고 네. 또 흐름을 또 연출해야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또 어울려야 되고 뭐또 어느 정도 조각이니까 이제 이 크기라든지 그 공간을 압도하는 어떤 그 느낌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되게 이때 참 20대기 때문에 20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이 더운 여름에 이 쇠 하나하나 불로 이렇게 산소 절단기로 네. 열을 가해가지고 폴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 우리가 가우디 예, 아르누보 숲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하면 이제 하나하나 다 또 두드려가지고 담금질도 하고 네. 요 끝도 그냥 자르는 대로 다 또 두드리면서 그런 작업을 했었죠. 조형적인 굉장히. 그래서 이때도 그 서울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였거든요. 거기서 작품 매입해 주셨어요. 아. 네, 이 작품 바로 사겠다 하시더라고요. 초대전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금액을 말씀하기도 애매한데 뭐 아니 왜냐하면 저도 뭐 컬렉터들 많이 지도하니까 예, 보는 순간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작품을 한번 팔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이제 내가 서울에서도 2011년? 네 그러네요. 네네네. 네. 내가 잠깐만요. 네. 의자 예. 네, 메신저 체어, 제거로 되어 있네요. 네. 철, 흙, 잔디 네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게 제가 서울에서도 제 작업이 통하는구나
물론 뭐 앞전에 제가 그 나비를 기억하며라는 뭐 작업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조형 작업에서도 되게 네, 좀 상업적으로도 잘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만 않아요. 네. 상업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했고 이거 이전에 이제 요 작업인데 네. 요 작업이 2002년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세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팔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그렇죠. 요 팔다리를 담쟁이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마치 나무 덩굴처럼 제가 미리 아. 만들어놨어요. 어, 그걸 타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유도할 수 네, 있게 해놓고, 네, 거기를. 네, 그래서 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2002년도면 그때도 뭐 20대 중반이니까 20대 중반에 엄청난 영광이었죠. 네. 그 월드컵 경기라는 그 큰 국가적 행사에 그것도 스타디움에 작품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데 공모에 네. 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좀그 계속 그대로 플레이를. 있어요. 그러면 인원구는 어떻나요? 그래서 요 예. 영상을 하나 최근 영상. 최근은 아니지만 음. 한 10년이 좀 지나서 네. 그 조영남의 어.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한참 거기에 다르시죠. 예. 제가 음. 제 작품을 소개를 해줘. 조각공원이 이제 있는 건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요런 분들 지금 다 한국 대표하는 네. 작가로 다들 성장 거장이 되셨죠. 네. 네. 뭐 또 대학 교수님들 뭐 네.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작가들이 다 선정이 되는데 근데 비수도권에서 20대는 아마 제가 유일을 그러니까. 했던 걸로 기억이 20대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세웠고 2010한 2, 3년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촬영하고 싶다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주고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심어 놓기만 했는데 이제 아주 이제 이성하게 자라요. 메신저라는 작품이에요. 좋습니다. 성백 작가의 메신저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현대인들의 문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과장된 근육과 골격을 갖춘 인체는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해온 인류 문명을 표현하고 있다. 인체 조형물 주변으로 감정이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실은 이제 선배 작가님이 이제 작업실에서 저 작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이제 그때 저는 낮에 이제 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좀 작업을 좀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을 이제 비워드렸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완성된 작품들을 마무리하면서 며칠 있다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작품 공모하는데 자기가 낼 거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너도 작품 낼 거 있으면 공모에. 같이 한번 내보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그걸 위해서 한 작업이 없었는데 쭉 작업실 또 하다가 저번에 하다가 완성 안 한 게 있는데 하면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같이 출품했었어요. 근데 그분 떨어지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보통 스타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선정이 되고 그때도 이제 그분 출품하러 갈 때 그분 차에 제 작품 실어서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막 힘들었었어요. 그때 프린터도 흔하지 않을 때인데 작품 설명하는 이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함부를 해갖고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심사위원이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10부를 해야 되는데 함부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또 PC방 가가지고 야 메일로 데이터 보내줘. 지금 출력해서 지금 오늘 6시까지 내야 된다. 그냥 못 받아주고 안 그러면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준비해서 낸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는 그냥 출력해서 이제 끝에 호치케 꼽아가 내는 정도로 해갖고 좀 냈죠. 다른 분들은 좀 철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제대로 해서 냈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좀 남들 해는 거 보니까 다 아주 깔끔하게 해야지 표지도 제대로 하고 아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참 지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선정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그때 이제 얼마나 제가 이제 그 기쁘고 사실은 이건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그리고 또 그러고 뭐 경쟁이 그때 제 기억으로 막 몇십 대 일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돼가지고 엄청 예, 기분이 엄청 좋았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감정이 탁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뭐 인간과 자연 이거는 지금 21세기 영원한 또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이제 그 질문지 주고 제가 그 질문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면 이분들 촬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처럼 잘 이렇게 네. 뭐 식물이 자라가지고 형태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여기 뭐지 앞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저기도 감정이 좀 그러게 말입니다. 또 저것도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저게 이제 하세요. 그 뒤로 뭐지의 상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작품 세우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 조각제 네. 조각 그 전시하는데 작품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신문을 연결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옮기지 영원히 그 자리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뒤로 저게 이제 여러 군데 전시를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동하기 쉽게 이제 저도 고민스러운 게 아예 이동하기 쉽게 하더라도 밑에 화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밑에 이제 각을 네, 만들어서 이제 그 화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고 흙을 채우고 식물 심고 뭐 그런 2차 작업을 한 번 더 세게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세요. 왜냐하면 랜드마크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예. 갑자기 한숨을. 네, 이제 작업해야죠. 작업하고. 그 머지라는 이 특별한 공간이 그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를 감동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의 작업이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 생각합니다. 보시고 네. 제가 놓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유럽에 제가 작업하러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탁본 작업이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이야기들. 대륙을 횡단해서 가서 남북에서 동서로 가서 탁본을 했다. 저는 왜 갔는지 미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충분히 감지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해외 배낭여행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늘 그런 이제 갔다 오시는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 친구들 보면 부러워만 하고 있다가 나도 언젠가는 이제 좀 멋지게 한번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배낭여행이 아니라 정말 작가로서 그런데 행사에 초대되어서 그 유럽 작가들하고 동등하게 작업하면서 작가로서 이렇게 세계를 여행 다니듯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아트버스라는 프로젝트로 아트버스. 실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명칭도 재밌어요. 메타버스, 아트버스. 다른 개념입니다만 버스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그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막 처절하게 작업만 했던 건 아니고, 그러나 제 삶을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늘 작업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의 방식에 있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걸어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올해 저희가 포커스온 올해 작가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들 통해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제 작업을 이렇게 잘 기록을 남기고 싶기도 하지만, 후배들한테 작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이 다 아니라는 걸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후반전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동안은 전반전에서도 한 20대 초까지는 본인도 모르는 세월이었고, 그래서 전반전에서도 하프 이상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가지만, 후반전은 온전히 자신이 의식해서 자신이 출발하는, 사실 이제 3분의 2가 남은 거죠. 따지고 보면 인생 전체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더 나은 작업 충분히 그 열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포커스온을 계기로 해서 지난 작업들도 한번 저 스스로도 되짚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업들 중에서도 또 발전시켜야 될 작업들이 있다 하면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좀 작업에 많이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 이제 버릇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원로 작가님들이 만나 뵈면 정확한 루틴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6시 이후는 안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 작업하고 중간에 산책 한번 갔다 와서 하고, 오롯이 이제 작업에만 집중하시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저 나이가 되면 그분들 말로는 작업 말고는 할 게 없다 이렇게 하셔서, 작업 말고도 할 게 좀 있으면서 또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내보고 그렇습니다. 부산형 대면허스도 하세요. 대면허스도 조수도 있고 뭐 어시가 벌써 200명이 가던데, 나중에는 그래 되지 않. 근데 그런 작업 양까지는 아니라도 그만큼 구매가 있으면 그런 거고, 본인이 또 아이디어와 이걸 해서 또 충분히 요즘은 팩토리처럼 돌릴 수도 있고 어시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뭐 후반전 한번 출발하는데, 저도 전략회의에 저도 좀 참여하는 느낌에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차 네. 마치겠습니다.